다음은 그 공고에서 신청서에 대해서 한번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예, 공고는 지금 K-스타로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고요. 공고의 내용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첨부 파일에 보시면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 신청서 한번 보고 좀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합격서 작성 목차입니다. 일반 현황에서는 기본 내용, 대표자 아이템에 대한 내용을 기술하시고요. 세부 내용, 그리고 이제 내용이 많을 수 있어서 요약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참고로 요약이 매우 중요하죠. 자, 일단 그 4단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문제인식. 자, 여러분들이 왜 이 사업을 창업을 아이템을 내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것이 없다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밝히시고, 자, 어떤 필요성 부분을 얘기하시면 되겠고요. 자, 실현 가능성은 그 아이템을 어떻게 사업화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 예를 들면 여러분이 전문성이 있다. 그러면 전문성을 같이 활용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부분. 여러분이 기획이고 개발을 웹에 맡길 예정이다. 예, 그러면 외부 전문가가 이런 사람이 있다. 그걸 활용하겠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고요. 2-2의 경우는 이제 실제 이게 만드는 건 이제 문제가 아닌데 만든 다음에 시장에서 경쟁자보다 어떤 우위에 있는지 이제 그런 걸 어필하시라는 얘기죠. 그리고 성장 전략 부분은 자금 소요 및 조달 계획, 그리고 시장 진입 및 성과 창출 전략이 있습니다. 그리고 출구 목표 및 전략. 이제 한마디로 하면 돈을 잘 벌 수 있다라는 것을 어필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처음 출발은 이 지원금만으로 다 안 될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해 이 1억 원 참 큰 돈입니다. 근데 이 돈으로는 여러분들이 이제 초기 물건을 만들 수 있다. 근데 향후에 2년, 3년 내에 내가 어떻게 더 돈을 확보해서 내수 또는 해외 시장을 창출하겠다. 그리고 향후에 어떻게 VC에게 돈을 받겠다. 그런 내용을 쓰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팀 구성 부분은 대표자와 팀원의 역량을 쓰시는 거고 어떤 사회적 가치 실천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만약에 모든 부분이 비슷하다고 하게 되면 요즘 하드는 사실 일자리잖아요. 그래서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이런 비전과 목표가 있다라고 어필하시게 되면 좋은 점수를 받게 될 겁니다. 자, 기술력 신형 창업기업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분량이 본문 10페이지 내외입니다. 10페이지.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분량이 작은 게 좋죠. 예. 또 심사위원도 사실 그래요. 많을수록 다 못 보거든요. 그래서 짧은 데서 분량이 작은 게 좋습니다. 뭐 일반적인 내용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자, 팀 구성 신청자 제외. 일단 신청자는 이제 대표로 보는 거죠. 대표로 보고 이제 나머지 공동대표 또는 팀원들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자, 창업 아이템의 요약. 자, 요약은 이제 한 페이지죠.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이 한 장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 이런 거죠. 심사위원들은 이 똑같은 아이템을 너무 많이 봤어요. 예, 똑같은 거나 비슷한 거나. 그렇다 보니까 일단 딱 그 아이템이 나오게 되면 딱 뭐 머리에 막 그려져요. 자, 그랬을 때는 뭐냐면 이 사업을 하겠다는 어떤 창업자의 전문성이 있는지라든지 또는 기존 그 제품과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딱 그런 부분만 바로 알아볼 수 있으면 이 제품의 어떤 판단이 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일단 창업자 얘기는 안 나와요. 창업 아이템 소개가 나오고 차별성이 나오고 국내외 시장과 이미지가 나옵니다. 일단 이미지에서는 이제 기존 제품과 다른 부분을 어필하는 부분이 나와줘야 되겠고요. 만약에 대표의 전문성이 뛰어나다 그러면 이 차별성 면에서 대표님의 어떤 그런 걸 어필하는 부분도 여기에는 뭐 내용이 안 나와 있지만 이렇게 이제 해도 좋겠고요. 자, 일단 여기에 지금 전반적인 내용을 봐서는 창업자보다는 그 아이템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시장에 대한 부분들을 어필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제 문제인식은 동기죠. 자, 어떤 제품을 예를 들어 볼까요? 그 제가 앞에 다른 예를 들었던 아이템인데 그거 괜찮은 것 같아요. 그 자전거 킥보드 탈 때 쓰는 헬멧. 근데 이제 기존의 헬멧은 휴대용하기 불편하잖아요. 근데 미국의 크라우드 펀딩에 나온 아이템이 하나 있는데 겉보기는 패션 모자예요. 근데 안에는 이제 휴대용으로 접을 수 있는 모자인 거죠. 자,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 제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제품은 뭘까요? 자전거나 킥보드 탈 때 또 법제화까지 되었기 때문에 헬멧을 써야 되는데 휴대가 불편하다. 그래서 안 쓴다. 자, 그런 문제를 휴대용으로 해결하겠다. 뭐 이런 부분은 동기가 되겠죠. 자,
자, 그 헬멧을 통해서 안전사고가 예방되겠죠. 그 필요성. 자, 실현 가능성. 일단 해외에 그런 사례들이 없지 않습니다. 그럼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시고, 그에 따라서 얼마 정도 비용과 얼마 정도 기간으로 시제품 만들어 보겠다. 그런 거 언급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한마디로 이제 사업화 전략이라는 부분을 다르게 보면은 일정 계획, 세부 프로세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면 보통 이제 저도 상담해 오게 되면 전략이라는 말씀을 어렵게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이 양식에서는 원래 전략이라는 거는 뭐랄까요? 뭐 캐치프레이즈, 뭐 지름길, 어떤 슬로건과 같이 한마디로 어떻게 하겠다는 부분을 언급하는 건데 사실 그게 상당히 좀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그런 것까지는 아니고 세부적인 프로세스와 일정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까 헬멧으로 돌아가면 기존 헬멧이 얼마인데 이 헬멧은 가격이 얼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얘기하시고 또 하나는 시장의 니즈도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만약에 이 새로운 발명품에 대해서 리서치했다. 근데 10명한테 물어보니까 9명이 사겠다 하겠다. 그럼 상당히 이거는 시장에서 호응이 좋은 거죠. 그런 부분을 반드시 어필하시면 좋겠습니다. 성장 전략은 자, 자금 이제 계획에서는 여러분이 실제 이제 해보시면 사실 이번 사업 1억으로 또는 5,900으로 다 안 될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2년간 계획을 봐야 된다고 했을 때 한 2억이 든다. 그러면 나머지 돈을 어떻게 확보하겠다. 이런 내용이 이제 들어가야 되겠죠. 네, 그래서 그 돈을 어떻게 쓰겠다라는 부분이 언급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이 산출 근거를 제시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견적을 근거로 해서 하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견적을 왜 넣어야 되냐면 그래 합리적인 좀 이해가 되거든요. 만약에 시제품 개발에만 뭐 2억 원 중에 뭐 1억 5천 쓰겠다. 자, 근데 이제 그쪽에 대해서 심사위원이 만약에 정통하다 이거죠. 그러면 통상 한 5천이면 되는데 1억 5천 썼다. 그러면 그 순간 이 분은 이 신청자는 신뢰를 잃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어쩌면 이제 10월 15일까지인데 왜 미리 준비한 한 분이 유리하시겠어요? 바로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미리 준비하셨던 분들은 유리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준비를 못하셨으면 빨리 견적을 받으셔서 반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시장 진입 및 성과 창출 전략. 일반적으로 뭐 크라우드 펀딩이라든지 또 공동 구매라든지 뭐 그런 것으로 이제 언급을 하셔도 되겠고요. 일단 내수 시장이니까 구체적으로는 뭐 온라인 오프라인 채널 그리고 온라인에서는 뭐 지마켓, 뭐 네이버, 뭐 크라우드 펀딩 와디즈 이런 걸 언급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있죠? 자, 롯데마트 예를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들. 자, 해외 시장도 역시 뭐 동일하죠. 온라인, 오프라인. 근데 주로 이제 온라인이 효율적일 거니까 뭐 크라우드 펀딩, 뭐 아마존 이런 걸 언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출 실적이 있으면 매우 유리하죠. 참고로 지원 사업의 대부분이 이제 그 일자리가 아주 목표가 되겠지만 더 큰 건 사실은 수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출에 대한 실적을 낼 수 있는 아이템이면 매우 좋겠고요. 만약에 대표님이 그런 실적이 있다고 하시면 꼭 어필하시면 좋겠어요. 자, 수출 분야 인력 있으면 좋겠죠. 예, 없으면 할 수 없고요. 대신 없다 하시더라도 자문 정도라도 확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해외 매출 예상. 이 부분은 참고로 이제 동일한 아이템이 아마존에 얼마나 팔고 있는가, 또는 동일한 아이템이 인디고거나 킥스타트에서 얼마나 펀딩 됐는가, 이제 그런 것을 여기에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엑시트 전략이라는 부분은 뭐냐면 한마디로 이제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투자 유치를 하거나 이제 엑시트, 즉 그 자금난에서 뭐 빠져나오는 것도 해결되겠고, 뭐 M&A도 해결되겠고, 이런 또는 IPO가 될 수도 있겠고, 물론 이제 몇 년 뒤 얘기지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를 여러분들이 좀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방법은 전혀 이쪽에 대해서 경험이 없다고 하시게 되면 이건 쉬운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뭐 주변에 멘토라든지 전문가를 만나보시면 좋겠고요. 아니시면 이런 동종 제품에 대해서 투자 유치나 M&A 사례가 나올 거예요. 그런 사례를 자세히 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IPO라든지 정부 지원금 이런 부분도 역시 여러분 해당 제품에 대해서 한번 키워드 검색해 보시면 많이 나올 거예요. 자, 팀 구성은 뭐 결론만 말씀드리게 되면 아무리 대표자가 뛰어나더라도 대개 VC라든지 이제 심사위원들은 좀 팀워크를 봅니다. 왜? 혼자 잘하기는 좀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표자는 해당 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어떤 이해도와 열정을 증거할 수 있는, 열정을 이끌 수 있는 사람이 되겠고, 그 해당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사람 또는 그 사업을 사업화하는 데 필요한 사람이 좀 다수 있으면 사실 좋죠. 그리고 이제 어떤 당장의 재직과 향후 고용 계획 쓰시면 좋겠고요. 당연히 이제 고용은 많이 하는 방향으로 하시면 좋겠죠. 대신 또 너무 또 과다하게 하시면 신뢰를 잃을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
자, 추가 인력 고용 계획, 파트너. 저는 또 역시 개인적으로는 인력은 핵심 인력을 넣으시고 확보가 안 된 경우는 파트너들을 많이 활용해 보십시오. 그래서 마케팅 파트너, 제품 개발 파트너 그런 부분들을 기재하시면 좋겠고요. 사회적 가치라는 부분은 이제 어떤 뭐 직무 발명 보상이라든지 뭐 보너스 이런 부분에 대한 언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으면 좋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저도 경험입니다만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하셔서 처음 시작할 때부터 반영해 놓으면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근데 일단 기업을 운영을 한 지 몇 년 되어버리면 그 기존 직원들과 새로운 직원들 또 그런 부분에서 고민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지금 창업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처음부터 하셔도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한 사례들을 한번 인터넷이라든지 문의해서 알아보시고요. 증빙 서류는 내용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세히 잘 언급되어 있고요. 공통 서류는 대표자 신분증이고요. 창업 사실 확인 서류, 가점 받는 서류 이런 거 잘 하셔야죠. 가점 증빙 서류, 기타 서류.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제가 늘 자주 드리는 조언인데 여러분, 그 심사에서 항상 그 진도가 많이 나가 있는 사람을 더 좋게 보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한 말이죠. 여러분들이 발표평가를 가실 때 만약 해당되는 제품 모급이 있다, 3D 프린터를 만들 수 있다, 꼭 보고 가십시오. 심사위원들 손에 쥐어주십시오. 여러분들이 구현하려는 부분을 눈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상상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하면은 상당히 심사위원들이 또 좋게 평가할 겁니다. 자, 이상으로 시간가 꽤 길었네요. 2018 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지원사업 창업자 2차 모집 사업을 안내해드렸습니다. 1차 때 많은 신청들이 있었는데요. 무려 400개 업체를 뽑는 사업이기 때문에 많은 기회가 들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올해가 다가는 시점에서 아직 시제품 개발을 다 못했거나 마케팅을 못해서 아쉬웠던 분들은 내년 이게 8월 말까지 사업이거든요. 꼭 관심 가지시고 많은 신청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위너스 코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